이런 도면을 보고 벽체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확정해버리면 큰일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축 단위 세대 평면도 말고도 해당 층 평면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죠. 코치님, 인테리어 할 때 우리 집 벽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면만 보면 이거 알 수 있나요? 그럼요, 있죠. 도면을 딱 보면은 철거하면 안 되는 내력벽인지 철거 가능한 비내력벽인지 답이 바로 나오죠. 한데 이 도면 종류도 많고 예전 도면하고 요즘 도면하고 표기 같은 게 다른 것도 있으니까 도면은 제대로 알아야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면 이렇게 도면을 볼 때 두꺼운 선은 내력벽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 맞나요? 선이 두꺼우면 네. 대부분은 맞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도면을 그리는 회사에 따라 가지고 선의 두께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벽만 뭐 두껍다고 뭐 이게 무조건 내력벽은 아니고 도면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구조도면이라든가 건축도면 뭐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전문가 확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건축도면을 보고 이게 철거되는 벽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을 했는데 막상 뜯어 보니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구조도면을 미리 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도면들을 종류별로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일반인들도 어떻게 도면을 봐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면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도면을 봐야 되나요? 일단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면 건축 도면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배치도, 뭐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상세도, 창호도 뭐 이런 도면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로로 딱 잘랐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도면이 이제 평면도라고 하는 도면이고 인면도는 건물을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건물 인면을 나타낸 거고요. 실내에서는 실내 전개도라고 하는 그런 인면 도면이 또 따로 있죠. 근데 이런 게 건축 도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조 도면도 있고요. 또 전기 통신 도면도 있고 설비 소방 도면 같은 그런 도면들도 있어요. 인테리어 할 때 건축 도면만 보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구조 도면도 봐야 되고 설비 전기 도면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도면의 종류고 일단 비내력벽이나 내력벽 구분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도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나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등록되어 있는 그런 도면들 있죠. 이거 안 됩니다. 가끔 구축 아파트 또 관리실에 가보면은 도면 처리 분실이 다 돼가지고 이게 없어요, 도면이. 그래서 분양 도면 같이 약식으로 표기된 그런 평면 도면들이 있는데 이런 도면은 벽체 구성이나 이 치수가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건 아파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 정도 그렇게만 보는 게 맞고 이런 도면을 보고 벽체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확정해버리면 큰일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된 그런 설계 도면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 아파트에 우리가 가보면은 커다란 청사진으로 된 그런 도면 철이 있어요. 그 당시에 큰 인화기, 출력하는 기계들이 없어가지고 인화지에 우리가 빗을 이렇게 쐬가지고 도면철을 만들었어요. 구축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청사진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출력하고 복사가 안 돼요. 기계 그 복사기로. 그래가지고 관리실에 가가지고 무조건 사진을 이제 찍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캐드 도면으로 도면이 다 나오는데 이런 캐드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하게 잘 그려져 있고 대부분 보관 상태도 이게 좋습니다. 잘 관리되는 곳은 캐드 파일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오면 더 좋죠. 뭐 그거 없다 그래도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보통 되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선의 강약이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도면이 좋은 도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설계 도면들은 어디서 구할 수가 있나요? 보통은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받을 수 있죠. 저희도 고객분한테 전화 상담하거나 이제 처음에 상담하러 올 때 관리실에 가가지고 단위세대 평면도 받아오라고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도면들을 이제 받아오기도 하는데 이 건축 단위세대 평면도를 보면은 우리 집의 기본 구조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걸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한데 이 건축 단위세대 평면도 말고도 건축 도면에 해당 층 평면도 하고요. 그리고 구조 도면에 있는 구조 단위 세대 평면도를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죠. 왜 이렇게 봐야 하는 도면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건축 도면에는 이제 내력벽 표기가 좀 애매하게 표현돼 가지고 구분이 좀 힘든 경우도 있고 또 훼손돼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구조 도면이라. 그리고 또 우리 집만 보다 보면은
우리 집이 좀 끝집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을 때 단열재 시공 위치 같은 것들 표기가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해당 층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도면을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도면들을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 도면에서 한번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보면은 신발장의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벽체가 하나 있어요. 요게 좀 도면 표기가 좀 애매하거나 이제 훼손돼 있어가지고 이 벽이 예를 들어서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좀 애매해. 그럴 때는 이제 구조도면에 있는 도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은 평면도의 같은 현관 부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신발장이 있던 오른쪽 벽면에 뭐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있던 건축 도면에 있던 그 벽이 비내력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축 도면하고 이 구조 평면도를 같이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이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해당 층 평면도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 세대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 그 평형대에 대한 기본 유닛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표기한 요 부분에 대한 기본 유닛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단위 세대 평면도가 있어도 이 해당 층에서 반대편에 여기 반대편의 끝집에 있는 요 집 같은 경우는 여기가 끝집이다 보니까 이 외벽면이 당연히 외기에 접해 있어 가지고 이쪽에 있는 벽면들은 전부 다 단열재 표기가 아까 기본 단위 세대 평면도하고 다르게 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끔 확인이 좀 필요한 경우죠. 평면도에 적힌 것들이 너무 암호 같고 어려운데 이거 일반인들도 평면도를 읽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일반인들도 충분하게 평면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캐드 도면 그 제대로 된 도면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도면에서 표기가 되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해당 층의 이 단위세대 평면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딱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키플랜으로 해가지고 또 각 도면의 부위별로 좀 상세가 필요하거나 보강 설명이 필요한 거 또는 같은 유닛인데도 조금 옵션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은 뭐 C, D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옆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 하게 잘 돼 있는 표현이고요. 이 도면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을 크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면 이 도면의 파악이 훨씬 쉬워요. 선들이 막 있고 글씨도 여러 가지 있고 숫자도 많고 막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한번 분리해서 쪼개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벽체예요. 벽체가 어디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집 외벽체가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요게 지금 우리 집의 외부 쪽에 있는 벽체고요. 여기 벽체들 중에는 엘리베이터 홀이라든가 이런 공용 공간에 접해 있는 간접외기에 접해 있는 벽체도 있고 완전 바깥쪽에 접해 있는 그런 벽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또 벽체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내벽에 있는 벽체들. 요 벽체들만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요게 지금 벽이 여기저기 여기 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창호예요. 이렇게 창문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창문들을 먼저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문이죠. 문. 방문들. 화장실의 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현관문도 있어요. 그래서 문들이 어디 달려 있는지 그리고 그 문이 여닫이 문인지 뭐 미닫이 문인지 포켓도어인지 이런 것들 또 문이 없는 것도 있죠. 공털만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만 구분해서 보면 그냥 이 도면이 전체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거 있어요. 도면에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거나 시공은 되지 않아. 이런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가구 같은 거. 이동하는 가구. 뭐 식탁, 소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도면에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공은 되지 않아요. 다만 요게 이렇게 시공되고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조명이라든가 콘센트라든가 관련되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을 거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시공되는 가구와 실제로 시공되지 않는 가구의 표현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뭐 도면 거의 뭐 80%, 90%다 보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부 도면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선 벽체를 먼저 좀 볼게요. 벽체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벽체들이 있죠. 이 벽체가 철거가 되는 그런 비내력벽인지 또는 철거가 안 되는 내력벽인지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도면을 표기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콘크리트 벽이라고 하는 벽체들은 도면의 표기를 할 때 실선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벽들은 전부 다 다른 내력 벽들이랑 연결이 보통은 다 되어 있습니다. 벽체들이.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내력벽인데, 보통은 그 도면 안에서 가장 굵은 선으로 보통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콘크리트를 표시하는 방식인데, 이 도면을 표기하는 방식에도 도면의 그 스케일에 따라 가지고 벽 중간에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또 골조를 이렇게 표시해 놓는 뭐 이런 표기들을 이 벽 안에다가 표시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력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내력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벽돌로 만들어진 도면이에요. 벽돌로 만들어진 이런 벽들은 보통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벽이 있는데 다 벽 안에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요 드레스룸 욕실 쪽에서도 여기 피트 쪽으로 해가지고 다 벽들이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벽돌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느냐? 경량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공이라든가 뭐 경량 스터드 같은 거를 세워 가지고 벽체를 비내력벽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도 그런 벽이 하나 보이는데요. 한 두 군데 정도 보이네요. 여기에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팬트리 창고 같습니다. 문이 있고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콘크리트 벽하고 끊어져 있어, 이게 선이. 이렇게. 그래서 요 벽체는 그냥 비어 있죠.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벽들은 옅은 선으로 보통 그려야 확대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런 벽들이 이제 비내력 벽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침실포하고 침실서리 사이에 있는 이 벽이 비내력 벽입니다. 여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벽이 끊어져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 벽이 있고 단열재가 표기되어 있고 내부 마감이 있고, 이쪽 안에 있는 얘 벽체가 바깥쪽에 있는 내력벽하고 여기가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 벽은 비내력벽, 철거가 되는 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벽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확인하기 좀 어렵구나, 요거를 좀 구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뭘 확인하라 그랬죠? 건축도면뿐만 아니라 구조도면에도 단위세대 평면도가 있으니까 그 구조도면을 같이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이런 단열재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체에 단열재가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요. 우리 집 바깥쪽으로 다 감싸고 있고, 또 우리 집 계단실이나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이런 단열재들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꼬불꼬불한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단열벽 성능들을 보시면은, 아, 우리 집은 콘크리트 벽과 또 조적벽과 단열재가 없는 벽,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벽체는 이것만 보시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하고 이제 문 표시. 보통 창문이나 문 쪽에는 이 도면에 어떤 매트리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PW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창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방문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죠? WD, 우드 도어라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목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표시죠. 그리고 또 이런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FS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방화문이기 때문에 파이어 스틸 도어를 아마 표시를 할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숫자가 또 있어, 숫자가. 이렇게 18 곱하기 뭐 12 또는 39 곱하기 21, 이런 숫자가 있죠. 현장에 실측을 하지 않아도 그 현장의 샤시의 사이즈라든가 도어의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게 이 표기예요. 여기에 3900 그러면 39로 표시하는 거예요. 샤시 사이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는 거죠. 방문 같은 경우도 9 곱하기 22, 900에 2200, 이런 표시들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더 화장실 옆에 AD, PD, 여기는 TPS, EPS 이런 것도 있고, 세탁실에도 PD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닥트, 통로예요. 수직 통로. AD는 에어 닥터, PD는 파이프 닥터. 우리 화장실에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잖아, 환풍기로. 그래서 그 공기 나가는 환풍기 통로가 AD, 에어 닥터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닥터는 우리 화장실에 나가는 이제 배수, 뭐 오수도 있고 이제 하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수직 통로 관들이 다 여기에 서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 관대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들은 집 안에 있는 전용 공간은 아니에요. 공용 공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EPS, TPS라고 돼 있는 요것들 있죠. 요거는 우리 집 쪽으로 연결돼 있는 거는 아니고,
이 복도 쪽에 공용 공간에 있는 통신, 전기, 뭐 이런 통신실, 뭐 전기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복도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박싱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표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완전히 이 도면을 정확하게 이해 다 끝나신 거예요. 내력벽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내력벽. 내력벽은 원래 원칙적으로 철거를 하면 안 되는데 대수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철거하는 방법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한데 아파트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 우리 주거 시설은 이거를 뭐 철거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력벽 이러면 철거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내력벽에 콘센트 매립한다고 파는 경우도 있던데 이거 괜찮나요? 이게 예전에 참 진짜 오래전에는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절대 안 되죠. 이거 만약에 하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콘센트 매립한다고 하다 보면 전선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전선 관으로 보통 매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굵어. 그러면 얘를 파면은 철근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철근을 다 끊어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구조처의 단면적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근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전부 다 경량벽, 가벽을 쳐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공사를 해야죠. 전기공사들을. 그러면 인테리어 할 때 비내력벽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실제 활용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주상복합형 이제 오피스텔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벽체들이 전부 지금 비내력벽으로 돼 있는 벽체예요. 건축 도면에서 이제 확인된 그런 벽체고 이 부분을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앞쪽에 보이는 문은 세탁실하고 보조주방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꽉 막혀 있는 요 벽체에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요거를 철거를 했더니 이렇게 앞에 현관까지 완전히 개방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요랬다면은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의 위치와 세탁기, 보조주방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비내력 벽들을 철거를 하고 다시 디자인을 했던 그런 시공 사례입니다. 훨씬 우리 집의 개방성이 더 넓어지죠. 우리 집은 내력벽이 너무 많아서 벽이 다 철거가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내가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좀 다른 공간을 연출하고 싶은데 내력벽이 많으면 아무래도 공간을 변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벽체를 꼭 철거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벽체를 철거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현관이 매우 좁아요. 그리고 수납도 매우 작죠. 그래서 공간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했던 그런 사례예요. 얘를 철거를 했더니 이쪽에 보이는 현관 좌측, 그러니까 신발장 뒤쪽에 있던 벽체죠. 얘가 콘크리트 벽체라는 거를 사전에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이렇게 벽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현관 수납을 더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현관에 팬트리를 지금 만들 건데 어떻게 지금 여기를 디자인하고 시공을 했냐. 현관에 있던 기존의 벽체는 그대로 살려두고요. 현관 옆에 있던 현관 입구방, 여기에 있는 이 방문의 위치를 뒤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동한 만큼 방의 확장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확장되는 공간, 물러난 공간만큼 이 부위에다가 팬트리 수납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현관의 좁은 공간이 훨씬 더 넓은 그런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졌죠. 실제로 시공된 모습을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기존에 있던 여기에 내력벽은 철거하지 않았지만 이쪽에 팬트리 공간을 넣어서 수납을 많이 확보한 그런 사례죠. 이렇듯이 내력벽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떤 디자인과 어떤 설계를 적용하고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위세대 평면도를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축 도면이라든가 뭐 구조 도면 이런 여러 도면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고 많을수록 그만큼 더 세부적이고 꼼꼼한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도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시공 전 도면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그런 설계를 디자인하고 한다면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을 하면서 계속 변수가 더 생기고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서 속상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도면은 정말 꼼꼼하게 자세히 파악하고 그려내야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더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